안녕하세요. 명성미소 하봉길 감독입니다. 짠! 제 미소를 좋아해 주시는 제 친구 여러분, 오늘부로 보니까 공식적으로 36개국에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을 포함하면 37개국,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37개국에서 보고 계신 전 세계 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 방실방실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되게 심각하면서도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주제인데,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궁금해 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언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룰까 하다가 댓글이 달린 김에 제가 그냥 내친 김에 칼을 한번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마다 이제 다니시면서 댓글로 광고 봐주기 캠페인을 벌이시고 계시는 굉장히 제 열혈 지지자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말씀에 제가 꼭 영상으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겨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죽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의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거죠. 각자. 그래서 누구는 극락 간다, 누구는 천국 간다, 누구는 연옥 간다, 뭐 각양각색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가봤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안 가본 놈이 이긴다고 그냥 주장하면 다고, 뭐 가봤어 하고 얘기하면 그냥 뭐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나름 근거를 가지고 다들 얘기하기 때문에 그 논리에 다들 수긍하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주장에 종파가 생길 정도의 종교가 생기잖아요. 근거가 있다 이거지. 나름대로의 그 확실한 근거들을 갖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논리에서 보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저게 조벽이다 이거죠. 다 누구의 진리든 간에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종교의 그런 창시자들, 그런 성자들이 얘기한 말들은 다 그냥 뭐 술찌꺼기 같이 여기죠. 왜? 내 진리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건 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술찌꺼기 정도도 취급 안 해요. 사입이다, 거짓이다, 가짜다, 저거는 지옥으로 가는 정말 악마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폄하하잖아요. 각자의 진리들인데.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전체 성현들의 말씀이 그 장자가 한 말처럼 다 술찌꺼기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어떤 분이 댓글에 드디어 성경을 술찌꺼기로까지도 비하하시는군요 라고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시던데, 제가 그냥 과감히 그냥 아웃하고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럼 그분 생각은 성경 외에 다른 건 다 술찌꺼기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자기 생각은 술찌꺼기인 다른 말들은 다 술찌꺼기라고 생각하는 거. 실제로 내가 믿는 것만 거룩한 거고 나머지 건 다 술찌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만 귀하다, 성경을 술찌꺼기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본질은 뭐였냐면은, 그런 성현들 아무리 위대한 경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신봉하고 거기 푹 빠지기 시작하면 내 진리는 어느새 없어진다. 남이 정해놓은 진리에 그냥 거기에 신봉하는 하나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그런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 뿐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린 창조주로 왔단 말이에요. 창조주로 로그인해서 내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내 세상을 창조하고 내 세상을 마음껏 저지르면서 놀다 가고 싶어서 왔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진리에 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꼭두각시만 살다 보면 내가 창조주로 로그인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만들고 보고 싶어서 로그인해서 게임을 하는데, 남들 만들어 놓은 것 따라만 다니면 게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모든 경전은 위대하고 모든 경전은 정말로 가르침을 주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보물 같은 그런 아주 주옥 같은 보석들이지만, 그 하나하나 캐보는 맛으로 살되 그것에 추종해서 푹 빠져버리면 그 사람이 그때 당시 했던 말에 그냥 함몰돼서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여러 가지 사상을 거기에만 맞추다 보면 뭔가 안 맞단 말이죠, 논리가. 특히나 지금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완전히 그 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말들이 계속 같은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면, 시대에 따라 변혁해야 되는 거죠. 진리도 시대에 따라 변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술찌꺼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 얘기도 술찌꺼기, 제 얘기도 술찌꺼기의 한 종류죠. 그냥 그거는 네 생각이고 라는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이제 밝혀드리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걸 깨달았고, 제가 무슨 뭐 굉장히 어떤 만고불변의 진리를 내 나름대로 한 획을 그어서 내 말 아니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할 마음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요. 수준이 그냥 그저 지구의 한 구석 모퉁이에서 학고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깨달은 바를 자기 친구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듯이 가볍게 그냥 술찌꺼기처럼 얘기하고 있구나, 막 그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분명히 제가 서론에 이렇게 밝히고 들어감을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에 대한 제 견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저런 진리들의 깨달음들의 보물들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찾아내서 그걸 퍼즐 맞추듯이 하면서 자기 인생의 놀라운 그런 어떤 황금 같은 삶을 꾸며나가는 것은 창조주인 여러분들이 각자 하실 몫이다. 그냥 참고만 할 뿐인 거죠. 제 얘기는 일리는 있어 하지만 3, 4가 없어 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차 한 잔 딱 들고 이렇게 한번 심기일전하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한 잔 하시죠. 좋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문득 깨달은 몇 가지 제 그 삶 속에서 어느덧 그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그 각성은 한순간에 오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제가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한강변에 이렇게 쭉 강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한강이 참 멋있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흐르고 있는 이 한강이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이런 한강 같은 경치를 가진 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아직 세계를 많이 못 돌아다녀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100개국을 돌면서 한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이 나오면 그때 또 한 번 더 이 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뉴브강 뭐 아무리 유명해도 한강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강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우연히 이제 제 옆에 타고 있던 저하고 가장 친한 벗이 전 친구가 없다고 했는데 인생의 동지 그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제가 강을 들어 예를 들어 준 적이 있어요.
이 강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강물이 흐른다. 인정하시나요? 강물이 흐르고 있죠? 그죠?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한강은 계속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뮤지컬 88예술단이 막 그 공연했던 그 뮤지컬 중에 한강은 흐른다 뭐 이런 뮤지컬도 있었는데 도도히 흐르고 있죠. 한강은 흐르고 있어요. 망고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한강은 항상 그 자리에, 강물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좀 이렇게 논리가 상반된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는데 강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강물은 흐르는데 강은 그 자리 계속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을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강물을 잘라서 분석해 보는 거죠. 그 낱낱이 이렇게 그 칼로 물베기 하듯이 이제 잘라 보는 거예요. 잘라 보면 1초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강물의 물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까요? 1초 전에 그 강물은 그 강물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흘러내려서 저만큼 가 있는 강물인 거죠. 이 자리에 보이는 물이라고 하는 강물의 그 물은 1초 전에 그 물이 아닌 거죠. 새로 교체돼서 다시 흘러온 다른 물이야, 이 물은. 근데 이 물은 흘러간 물이야. 내가 봤던 물은 흘러간 물이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물은 그대로 있다라고 우리는 멈춰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은 그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죠. 그 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물인 거죠. 그냥 가버렸어요. 1초 전에 0.001초 전에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없이 두 번 다시 이 자리 돌아오지 않는 강물로 얘는 이 자리와는 이별하고 가버렸어요. 강물이. 그 물은 어제 그 물이 아니고 방금 전 그 물도 아니고 지금 본 그 순간의 물도 아니에요. 그 순간의 물도 흘러가 버리고 없죠. 본다고 인지한 그 순간 얘는 흘러가고 없는 물인 거죠. 그럼 그 물의 정체성으로 보면 강물은 우리는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왜 흘러간 강물에 대해서 흘러갔다고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느냐. 제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누군가 어떤 분이 지금 돌 깨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민체. 오늘도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하!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강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강물은 그 자리에 있죠.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강물이라는 존재라는 상, 그거를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는 거죠. 내가 본 것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거죠. 저 건물들 하며 바깥에 지금 지나다니는 차들 하며 도로하며 지나다니는 사람들 하며 이 풍경들은 늘 익숙한 풍경으로 늘 그 자리에 그러고 돌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멈춰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존재들, 굳혀져 있는 고체같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물질들이다라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상으로 딱 그렇게 기억을 해버리죠. 늘 사실 변하고 있는데 얘들은 항상 그 자리에는 걔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 상으로 우리는 허상일 수, 색즉시공이라고 이제 부처님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그 상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임의로 규정 지어 놓고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늘 그대로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만 알고 보면 그 강물은 본 그 순간에서조차도 흘러가고 없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두 번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흘러간 강물이에요. 근데 그 강물이 미련을 두지도 않죠. 난 두 번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없구나 하고
미련도치 안 줘요. 1도 미련 없이 그냥 흘러가죠. 두 번째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제목 중에 바다와 파도, 파도와 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다에 제가 이제 부산에 살 때 이렇게 부산에서 울산 넘어갈 때 보면 이렇게 해안도로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기장 지나서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그 해안도로 따라가다 보면 바위섬들이 많고 그 바위섬 중에 이렇게 차를 대놓고 파도를 볼 수 있는 좋은 풍경들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저는 한 번씩 차를 거기다 대놓고 바다를 보면서 넋을 잃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꽤 즐겨 간 풍경들이거든요. 가서 이제 앉아 있다가 제가 깨달은 바예요. 그거는 또 두 번째 깨달음은 파도가 이렇게 아시는 분 좀 지겹겠지만 바다와 파도라는 영상을 본 분이 몇 분 없어요. 본 분이 몇 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리바이벌 해도 완전 새로운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얘기를 드리자면, 새롭게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드리자면, 파도가 이렇게 쫙 밀려오면서 치는데 바위에 부딪히면 그 포말이 그렇게 멋있어요. 쫙 오다가 팍 하고 부딪히면서 포말돼서 흰 포말로 쫙 또 가라앉고 다시 또 파도가 쫙 몰려오다가 탁 치면 포말이 돼서 사라지는 그 하얀 거품같이, 그리고 일어나는 그 파도의 그 물결이 너무나 뭔가가 저한테는 끌림이 있어서 항상 거기를 갔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파도의 소리가 막 이렇게 쫙 형상이 만들어서 오는 파도가 오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죽는다 이거예요. 나 죽는다. 난 저 바위에 부딪히면 이제 죽는다. 이런 막 말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막 불안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파도가 오는 게 진짜 저한테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죽는다. 난 죽는다. 저 바위에 부딪히면 난 죽는다. 가루가 돼서 죽는다. 난 흰 가루로 산산조각 부서져서 난 죽는다. 이 두려움으로 쫙 파도가 오는데 팍 부서지기 직전에 오는데 뒤에 따라오는 파도,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면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가 들리냐면, 뭔 걱정이야. 네가 바다인데. 그 소리가 저한테 들리면서 제가 한번 또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그 각성이 있었거든요. 뭔 걱정이야. 네가 바다인데. 그러니까 내가 파도라고 하는 한 상에 딱 맺혀서 나는 이번 생 끝나면 죽는다. 막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막 두 번 다시 나는 만들어질 수 없는 이 파도는 고유 모양의 나는 파도고, 이 물살은 절대로 나는 이 한 번밖에 만들어줄 수 없는 파도라고 하는 한 상, 내가 파도에 집착하고 파도라는 아이덴티티로 내가 딱 굳었을 때는 나는 여기 바위에 부딪히면 죽는 거죠. 그냥 끝장나고 없어지는 거죠. 박살 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파도라고 하는 나의 그 상,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파도냐 바다냐를 결정 지을 때, 파도일 때는 한 번 살고 끝나버려. 근데 이 정체성의 본질은 원래가 뭐죠? 바다잖아요. 이 파도의 본질은 바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죠. 수억만 번의 파도가 치고 부서져도 뭔 걱정이야, 내가 바다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갖다 부딪혀도 막 즐기는 거지. 이 바위 이번에 한번 부딪혀보자, 다음에 저 바위 부딪혀보자, 이러면서 그냥 즐기는 거죠. 여기서 제가 차 한잔 지금도 어떤 분이 돌 깨지는 소리가 들리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제가 포즈를 드리겠습니다. 바다와 파도, 파도가 칠 때의 그 상에 딱 집중하면 진짜 말 그대로 그 파도의 모양은 제각각이죠. 절대로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을 그 모양의 파도가 한 번 생겼다 없어지는 파도예요. 그러면 나는 파도이면서 바다죠. 수시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파도이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바다인 거죠. 강물도 그 1초 전에, 0.1초 전에 찰나의 순간밖에 머무를 수 없는 그 강물에 흘러가는 그 흘러감 속에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한 순간 없어져 버리는 그 물의 존재가 정말 찰나지간에
나는 이 자리에 절대 머물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지만 내가 강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한강은 흐른다. 유구한 역사를 통틀어 흐르고 있다. 임금이 서고 지고 모든 나라가 서고 져도 나는 항상 이 자리에서 흐르고 있다. 그게 강물의 정체성이죠. 늘 그 자리에 있다. 늘 그 자리에 있다. 바다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다. 올 겨울에 작년이죠. 이제 작년 겨울에 제가 또 큰 깨달음이 와서 느낀 건데 올 초 작년 12월부터 올 한 4월 뭐 이때까지 그 봄이 되기 직전까지 겨울부터 봄이 되기 직전까지 제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인생 자체가 막 사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슬프고 힘들고 너무 아픈 시절을 보내던 때라 그 시기에 제가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깨달은 부분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극찬해 주시는 표현에 의하면 주옥 같은 영상들을 그 시절에 다 찍었습니다. 그 시절에 묵묵히 계속 찍어 나간 거죠. 저 자신과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나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한겨울에 나무를 보면 잎사귀를 다 떨궈내고 앙상한 가지가 앙상한 나무채로 얼어 죽은 듯이 나무가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한겨울에 나무를 보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나무가 봄이 되면 이제 새순을 뿜어내면서 초록잎이 조금씩 돋아나잖아요. 나뭇잎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근데 가을에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겨울이 되면서 떨어지지 않는 그 나뭇잎들이 있어요. 마지막 잎새 같이 한 잎도 안 남고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겨울에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잎들이 꽤 많아요. 알고 보면 떨어져야 될 나뭇잎들인데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붙어 있어. 근데 생명은 이미 다 한 거죠. 그런 나뭇잎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무와 나뭇잎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뭇잎과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나뭇잎을 사랑해서 나뭇잎과 이렇게 한 몸이 돼서 되게 친하게 지냈어. 근데 어느 순간 나뭇잎하고의 나무하고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그러면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그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지다 보니까 나뭇잎이 나무 가지에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나무와 나뭇잎이. 떨어져서 이제 이 나뭇잎은 영영 이별이죠. 나무와는 완전히 이별인 상태예요. 너하고는 끝이야 하고 이제 생과 사를 나눠 놓듯이 나무와 나뭇잎은 슬픈 이별을 합니다. 아예 헤어지죠. 그래서 바이바이 하고 떨어지고 나뭇잎은 훨훨 날아 바람결에 저기 어디로 쓸려 나가서 눈 떨어질 때는 보였지만 바람이 불어가면 나뭇잎은 저만큼 가버리고 드디어 나무 가지가 나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곳 어디에서도 나뭇잎은 존재하지 않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나뭇잎을 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영영 이별이에요. 끝나버렸죠, 관계가. 근데 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끝났는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랑했다 이거. 둘이서 한 몸처럼 붙어 있다가 왜 떨어져야만 될까? 그리고 정말 에너지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이제는 다 했기 때문에 인연이 끊어진 거죠. 인연이 다 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버렸어. 내 눈에 이제 보이지도 않아. 가버렸는데 나뭇잎이 계속 떠나간 것을 가지고 나무가 슬퍼만 하고 있어요. 한겨울 내내. 근데 봄이 오면 파란 싹이 이렇게
돋아나잖아요. 그 나뭇잎이 이 나뭇잎하고 다른 나뭇잎이죠.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이 나뭇잎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나뭇잎이고 이제는 평생 만날 수 없는 나뭇잎이라는 그 집착에 휩싸여 있다가 새 나뭇잎이 나고 나면 나무는 이 새 나뭇잎이랑 또 사랑을 해요. 그죠? 달래야, 이리 와. 이리 와. 올라와. 얘가 우리 달래. 어떤 분이 그 쇼파 뒤에서 이렇게 얼굴 내밀고 있는 강아지 정체가 궁금한. 오늘 네가 결정적으로 등장을 하네, 달래. 얘가 이름이 진달래예요. 진돗개 잡종. 근데 얘가 태어난 지 지금 이제 5살 정도 됐는데 얘 이 발이 이렇게 장애예요. 장애인데 날 때부터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 태어날 때 동물병원에서 장애로 태어난 그런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옆에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져 주는 관계 제가 얘기했는데 얘가 이제 제가 책임져 주는 관계로 산책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달래 인사해. 인사해. 자, 지금까지 진달래였습니다. 어이구. 적시적소에 써먹어야지. 방송사고로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원래 라이브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맥이 끊기거나 뭔가 이러면 다시 찍으면 그 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두 번은 못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날 것 같은 얘기를 해야 제 마음속에 에너지가 나오지, 했던 레파토리라도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은 저한테 좀 뭔가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대본 갖고 하는 건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 것으로 한잔 할게요. 생생한 그 살아있는 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그 낙엽은 평생 이제 나무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 나뭇잎이에요. 이 나뭇잎은, 이전 나뭇잎은. 근데 새로 태어난 나뭇잎, 새로 내 곁에 생긴 나뭇잎은 이 이전 나뭇잎이랑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을 짓고 차별을 해야 될까요? 자연은 차별하지 않죠. 나뭇잎이 또 생겼네? 그렇지만 이 나뭇잎은 저 나뭇잎이랑 다른 나뭇잎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항상 나뭇잎은 나무 가지에서 봄이 되면 피어난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시 또 얘기하면 늘 그 자리에 있다 이거죠.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 항상 그 자리에 그러하게 있는 존재. 그게 자연이죠.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있다 이거죠. 스스로 그러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얘기할 때 모세가 이집트 바로 임금에게 갔을 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하라.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이 우리말로 하면 자연이죠. 스스로 그러한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말 속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전의 나뭇잎과 지금 돋아난 나뭇잎은 엄격히 다른 나뭇잎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나뭇잎이라고 우리는 인정해 주죠. 왜? 늘 그 자리에 있다 이거죠. 늘 그 자리에서 피고 지고 하고 있는 나뭇잎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주고, 봄 되면 당연히 핀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강물은 도도히 흐르고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바다도 파도가 수없이 생겼다 지지만 항상 바다로 존재한다. 그 모든 것들의 본질에는 나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나는 나무와 한 몸이고 나는 낙엽으로 떨어지는 그 존재가 내 자신이 언제든지 나는 낙엽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새 낙엽이 생기기도 하지만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이까지만 제가 깨달은 바, 제가 이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으면서 이렇게 팍 돌이 깨친 그런 이제 그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삶과 죽음, 윤회를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한번 좀 시켜 보겠습니다.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굉장히 오묘한 어떤 그 비밀이 숨어 있고 그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진리이고 누구에게나 드러나 있고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이 자연의 순리고 자연의 진리죠. 그래서 진리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리는, 망고불변의 진리는 3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복잡하게 어렵게 감춰놓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나만 깨달은 양 막 그렇게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어떤 거룩한 그걸로 딱 해서 하나의 설법을 완성해서 그 논리대로 교과서를 만들고 그대로 따라오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것부터가, 그러면서 이제 종교 장사가 시작되는 거죠.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도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누구나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과 죽음, 윤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해탈을 했다. 저는 아주 그냥 죽음은 가볍게 제가 넘어간 관문이라고 저는 아예 딱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뭐 전혀 뭐 1도 저는 미련이 없어요. 진짜요. 저희 어머니 한 4년 전인가 죽음에 대해서 별로 크게 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뭐 미련은 있죠. 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리고 싶었을, 내가 항상 어머니한테 효도를, 엄마는 저한테 항상 효자 했지만 저는 효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련이 있죠. 잘 되면, 항상 잘 되면 꼭 엄마를 모시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만 있었지, 실제로 제가 그 바램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 어머니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미련은 있지만 아쉬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제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논리대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1, 2는 있지만 3, 4가 없는 제 논리만 얘기를 드리자면, 그 논리대로 제가 이제 요것과 대입시켜서 한번 쭉 설명을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죽고 나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러면 나뭇잎과 나무, 파도와 바다 다 알겠다. 강물. 그럼 우리는 그럼 죽고 나면 윤회하느냐? 우리는 그럼 뭐 죽고 나면 동물로 태어나고 뭐 이런 윤회냐? 우리가 어떻게 윤회하느냐? 윤회가 되는 그건 다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냐? 이런 궁금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1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한잔. 우리 자신이 아이덴티티,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정체성. 내 정체성을 어디 두냐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라고 하는 자신을 정의 내릴 때 어디까지가 나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 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뚱어리, 우리 신체를 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며칠 전 영상에도 제가 그 영상 올려놨죠. 나라고 규정짓는 이 몸뚱어리의 이 물질 덩어리, 이 본체의 물질들은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나라고 규정짓는 거냐. 이 모양 지금 다 보이니 이게 나야, 이게 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나지, 이게. 근데 이게 나라고 규정지어지는 이거 하나를
더 세분화 시켜야 돼요, 사실은. 그럼 이게 나의 뭐가? 네 눈동자, 네 코, 네 귀, 네 머리카락, 네 입, 네 심장, 네 뇌, 어떤 게 너야? 진짜 네가 뭐야? 했을 때 이게 이런 것들은 다 부속품들이죠. 이 모든 몸의 신체 부위들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딱 규정, 이게 진짜 나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나가 없어요. 심장? 심장이 안 뛰면 죽으니까 심장이 진짜 날까요? 이 심장도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이 심장 안에서 이렇게 박동치고 있는 이 세포들, 이 덩어리들이 알고 보면 이 안에 세포가 어제 태어난 세포도 있고 지금 금방 태어난 세포도 있고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이 세포들이 심장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도 저 어제 태어난 잘 모르겠는데요. 다 갓 태어난 놈들이에요.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놈들.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강물처럼 1초 전에 봤던 그 강물이 아니라 1초 전에 존재했던 심장이 그 심장이 아니에요. 얘는 한 3초 전에 죽었고 얘는 5초 전에 태어났고 계속 지 혼자 태어나고 죽고 하는 놈들이 모여갖고 지 혼자 벅적대고 있는데 다 모여있으니까 얘들이 오랫동안 계속 내 태어날 때부터 같은 애가 있는 것 같아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있던 애는 아무도 없어. 다 새로 흘러왔다가 새로 흘러가고 있는 애들 전부. 저도 어제 이사와 잘 모르는 애들 전부 지금 금방 태어나갖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살고 있는 애들이죠. 뇌? 모든 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얘들도. 그럼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나가면 뼈는 진짜 내 근본은 아닐까. 천만에. 뼈도요, 3개월이면 세포가 다시 생겨요. 그런 정도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수시로 생기고 태어나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수시로 소멸되고 있는 이 몸뚱어리 유기체가 왜 유기체일까요? 그냥 수시로 움직이는 거야. 이 물질이라고 하는 덩어리들이 수시로 결합됐다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이 유기물 덩어리들이 그냥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죠. 근데 이것들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바뀌고 있죠. 수만 번 쉴 때마다 원자가 수백만 개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하고 몸을 결합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계속 그 호흡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이 에너지 진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결합하고 흩어지는 그런 유기물 덩어리들의 결집체일 뿐이죠. 그 어떤 것도 나라고 규정 지을 존재는 하나도 없어. 나를 규정 짓고 대표할 만한 대표 선수 나와봐. 그러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자신 있는 인물이 없어요. 제각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강물을 놓고 보면 네가 주인이 누구야? 강물 중에 어떤 물이 제일 고참이고 어떤 물이 진짜 한강이야? 한강물이 뭐야? 이러면 글쎄요, 저는 저기 저 꼭대기 저기 어디 산속에서 흘러내려오다가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요. 제가 한강인가요? 저는 한때는 북한강이었는데요. 나는 누가 북한강이라고 부르던데요. 한강이었나? 이러면서 조금 지나면 걔는 나는 조금 전에 서해바다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름을 얘 정체성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흘러가면서 얘는 정체성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한강이라고 딱 이름 지어 놓는 순간 너는 절대 한강이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 물에 대해서는 규정을 딱 지어 놓죠. 너는 한강이야? 이러고. 알고 보면 한강이 아리수가 돼갖고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상을 지어서 한강이라고 하는 상을 지어놓고 항상 그대로 있다고 믿으면 항상 그 물은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우리는 그때부터 그냥 고정시켜버리죠. 그게 부처님이 얘기하는 색즉시공이에요. 우리가 상을 지어놓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믿는 그 상들은 다 알고 보면 허상이다. 어떤 것도 강이라고 이름 지을 만한 거든 걔들은 거기 없어. 지금 저 서해바다라고 이름을 불리고 좀 더 지나가면 대서양 태평양으로 가고 있는 그 어떤 물일 수 있어요. 걔는 그러다 조금 더 구름이 돼가지고 나 하늘에 있네 이러고 있어요. 계속 순환하면서 돌고 있죠.
강은 영원히 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강물은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또 증발해서 구름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겨울에는 눈송이로 내리는데 그 눈송이조차도 한방 눈이 내릴 때 그 수많은 눈송이가 내릴 때 단 하나의 눈송이조차도 같은 모양이 없대잖아요. 다 다른 모양으로 내려오는. 그럼 그 눈송이 하나의 내 정체성이 딱 그 고유의 눈송이니까 나는 이제 한번 사라지면 이제 난 소멸한다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눈송이로 해마다 겨울 되면 또 내리는 거야. 우리는 항상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린다고 알고 있어요. 첫눈이 오면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항상 첫눈이라는 이름의 개가 있어. 개는 항상 첫눈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지어놓죠. 첫눈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내 몸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의 몸은 어제 태어나서 잘 모르는 애들의 집합체구나. 그럼 이 몸덩어리는 내가 아니야. 그러면 얘들은 그냥 수시로 사라지는데 항상 있는 그럼 나는 누구냐? 항상 있는 나는 누구냐 이거죠. 항상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철학의 시작이요, 종교의 시작이죠, 이게. 자, 오늘 차가 많이 마셔지네요. 좀 심각한 얘기를 해서 그런가?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그럼 정신이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그 정신은 어디 있냐? 정신은 어디 있냐 이거지. 영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체라고 불려지는 물질들이 많잖아요. 에테르체다 무슨 뭐부터 시작해서 뭐 도를 도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도가 아니다처럼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이면 에테르에 이제 상이 맺히는 거죠. 그런 뭔가 영혼이 뭐 어디냐 이거예요. 또 요즘 과학자들 말로는 그게 양자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양자 에너지다. 그 양자는 뭐냐? 도는 무엇이며 양자는 무엇이며 에테르는 무엇이며 영혼은 무엇이냐? 뭐라고 이름 붙인들 다 떼놓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불려지던 이름을 다 떼놓고 새로 보자는 거죠.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익숙한 것들에게 붙여진 이름을 떼놓고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라는 영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러면서 영상을 좀 홍보를 좀 해야 돼. 제가 예전에 올려놓았던 영상들 중에 조회수가 막 아직 10회, 20회 정도밖에 안 되는 묻혀있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롭게 올리는 것들은 이제 제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올리자마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루만 지나도 1000회, 800회, 1000회 막 어떤 걸 막 2000회까지도 막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 영상들은 아직도 묵혀있는 영상, 그래봐야 불과 9개월 전 영상인데 그 영상들은 아직도 안 보시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곰곰이 찾아보면 꽤 쓸만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근데 제가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카테고리 분류 착착 해놓고 막 설명도 잘 달아놓고 보시기 편하게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제가요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찍기 시작하기로 그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 지금 9월 9일 날 여러분들이 처음 저를 만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인생에 3번 찾아온다는 대박의 운을 느끼는 징조 뭐 이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한번 그 떡상이라고 그러면서 한번 많이 노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알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 제가 9월 9일이 되기 전까지 정말로 마음속에 참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찍어놓은 영상들이에요. 그래 봐야 9개월도 안 걸렸죠. 그 당시에 찍어놓은 영상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생생한 감성이 남아있는 영상이고 좀 딴 데로 가는데 어쨌든 좀 이 얘기 좀 더 하자면 한 번은 욕심이 나서 지금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보는데 안 보는 영상들을 다시 이렇게 올려볼까? 새로 이제 지우고 다시 올리면 많이 봐주실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제 스스로 탁 그냥 아예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살아있음 아닌가.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마음이 힘들 때 그 진액들을 뽑아낸 것들이 나의 살아있음을 노래한 것들인데 내가 이걸 부정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 스스로 그냥 그래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이것이 내 역사인데 이게 내 삶의 노래들이고 켜켜이 삶의 순간순간 내가 느껴왔던 내 감성을 노래하면서 담아놓은 영상들인데 이거를 어느 날 싹 지우고 새로 올린 것처럼 해서 많이 봐준다고 그게 니한테 뭐가 좋은데. 그래 맞아. 그래서 삶을 노래한 영상들이죠. 순간순간을 노래한 그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 지나온 시절에 그 시절에 찍었던 그 영상들대로 보시는 맛도 있지 않을까. 때로는 그때 마음이 좀 힘들 때 표정이 좀 어둡기도 하고 목소리가 좀 억눌려 있기도 하고 뭐 그런 톤에 때로는 내가 볼 때 좀 뭔가 좀 이렇게 양에 안 차 보이는 그런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두면서 그게 역사다. 그게 일기고 그게 풋풋함의 그 매력 아니겠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두기로 했어요. 그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시절을 보내면서 아주 그 깨달았던 부분들이 쌓여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에 깨달았던 부분들이죠. 이런 그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들. 그 몸의 세포라는 것들 얘기를 좀 하다가 오늘 막 얘기가 막 중구난방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사실 이 주제는요.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좀 잘라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워낙 깊은 주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풀어내자면 좀 많은 얘기들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은 너무 길면 또 부담들 되시고 하니까 결정적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딱 달인 끊기의 달인이라고 그럴까. 드라마도 보면 결정적일 때 딱 끊고 광고가 탁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이러면서 막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영상에 대해서 이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후속탄 2탄 빨리 올려달라고 막 열화와 같은 성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 2탄을 또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금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하면 보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부 여기서 좀 잘라가겠습니다. 선 좀 보시고 어떤 분은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이제 표시를 이제 해주셨는데 스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구독자분께서 광고 스킵하지 말고 봐주기 운동하자 이러시는데 감사한 말씀이긴 한데 맥이 끊기면 스킵하시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셔서 이어서 계속 들려달라 하고 막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시면 지금 근데 이 얘기만으로도 뭐 몇몇 분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깨달음의 어떤 시기가 왔던 분들은 이 말에 벌써 인생이라는 게 뭔가 확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은 내가 위대하고 내가 뭐 정말로 주옥 같은 말을 쏟아냈으라 아니라 각각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치가 쌓여서 한순간에 저 밭에 개똥 이 먹고 뭐 이런 말 한마디에도 그 화두에 깨달음을 얻듯이 화두를 던진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자가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때가 된 분들은 제 말의 뜻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영상 아웃 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탄으로 곧 여러분들이 원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